네, 전일 이제 이 시간을 통해 살펴본 실적 발표 종목 삼성 SDI, 삼성전기가 있었죠.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2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IT주들의 강세 속에 이제 두 종목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오늘도 이제 금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모멘텀과 전략 두 분과 세워볼 거고요. 전일 또 시장 안에서 핫한 이슈를 안고 있었던 특징주들, 오늘도 이 종목 더 알 수 있을지 두 분과 개별 모멘텀과 함께 전략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조 투자일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이제 우주 발사체 연구 개발의 걸림돌 중 하나로 이제 지적이 되어 왔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이제 해제가 되면서 시장에서 또 고체 연료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지난 이제 관심 종목도 우주항공 관련된 세트레가이었잖아요. 종목이었죠.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도 시장 분위기와 함께 이 우주항공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관심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 하나로 또 다른 쪽이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미사일 개정 관련된 지침이 개정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관련돼서 이제 지금까지 조금 고체 연료 쪽에 대한 관심이 적었었는데 이 고체 연료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지침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 특히 뭐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또 고체 연료 쪽으로 바뀌면서 ICBM이라고 그러죠. 이런 쪽도 변화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혹시나 어떤 또 군사용 쪽에 목적을 두게 되면은 어떤 방산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로 봤었는데 그쪽이 아니라 그래도 무게는 약간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더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쪽에서는 앞으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사체 관련된 연구 선택지가 좀 더 많아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서 관련주들을 또 주목을 하는 상황들인데 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액체 연료 관련된 쪽에 대한 효율성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체 연료 관련된 쪽은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좀 더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은 상황들이 지금 현재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 쪽으로는 비츠로테크 가장 먼저 오늘 또 어제 영향을 받았던 네. 부분들인데 대표적으로 액체 로켓 관련된 엔진 기술이라든가 또 이쪽에 대해서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요. 특히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먼저 부각을 받았었고요. 그밖에 뭐 한화 같은 경우도 고체 연료 로켓의 민수용이나 군수용 모두 다 참여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도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한양 ENG, 미코 이런 종목들도 영향권이 들어오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이제 좀 갈 길이 좀 멉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먼저 심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반응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장은 아직 조금 앞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어제는 이제 반응을 했는데 네. 오늘 이제 더 간다라는 건 아무래도 걱정할 수 없는 건가요?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오늘장에서는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그 중에서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에서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좀 대장주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런 네. 쪽에서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 관련된 테마의 움직임이다라고 되면 그래도 대장주를 고른다라고 되면 비츠로테크의 움직임을 계속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체 연료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눠봤는데 차장님께서는 고체 연료 관련주들의 테마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근데 되게 의미가 좀 있다고 보는 게 이제 고체 연료를 이제 그 사용을 하게 되면 그동안 사실 규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풀리게 되면은 이제 일반 개인들마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에 발사체를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규제 혁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한국은 사실 이게 이제 북한이라는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우주 뭐 이렇게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이제 위성을 발사할 때도 사실 많은 제약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제 그런 관점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한국과 미국이 이번에 그런 걸 잘 풀어가지고 고체 연료 전지를 사용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는 이쪽 우주항공뿐만이 아니라 방산 업체들까지, 그러니까 뭐 이런 뭐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개발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큰 하나의 또 허들이 또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제 또 시간의 주가들도 굉장히 좀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우주항공 테마주들 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또 시장의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규제 완화로 저희가 이제 고체 연료 관련주들을 살펴봤는데 AR, VR 관련주들도 전일 또 규제 완화 방침 속에 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부가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관련한 규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다라는 이 뉴스가 모멘텀이 됐는데 또 하나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 중에 또 살만한 종목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VR, AR은 이게 뭐 예전에 한 5년 전부터도 막 계속 나왔던 이슈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건 정부에서 이제 규제 혁신을 해준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네. 8월 3일 날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내용은 그동안 이제 포지티브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되는 것만 해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너네들 되는 거, 그러니까 허용하는 거 위주로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바꿔버렸죠. 네거티브로 바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해라. 다 하되 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이제 못하게 하겠다 일부. 그래서 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라는 거는 어쨌든 규제 그냥 다 풀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풀고 나서 사후에 이제 좀 조치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VR, AR 산업 자체가 이제 생태계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 회사들은 대부분 게임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한빛소프트도 유명한 그 게임 회사인데 뭐 재난 대응 통합 훈련 뭐 시뮬레이터를 뭐 선보여서 한번 좀 화제가 됐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제 또 주가에 좀 반영되면서 좀 크게 올랐고 사실 VR, AR이 이 비대면 이제 언택트 시대에 또 활용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스페셜 포스 뭐라는 이제 게임을 가지고 VR을 하는 드래곤 플라이도 어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뜨거웠고 그리고 뭐 게임주는 아니지만 하나마이크론이라는 반도체 기업 있잖아요. 이 기업이 또 국제과제로 뭐 고효율 수집 발광 고체 레이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VR이라든가 AR을 할 때 필요한 또 하나의 핵심적인 어떤 부품 소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과제로 또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찾아보니까 위즈윅 스튜디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콘텐츠를 좀 만드는 그런 좀 기업인데 6.25 전투 체험관을 이제 VR 형식으로 또 구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또 예정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예전에 2015년도에 한참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그 이렌텍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뭐 예전에 그 구글의 이 스마트 글래스인가요? 네네네. 그거 관련한 이제 뭐 부품 납품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곽광 받았는데 항상 또 이제 이런 VR, AR 얘기 나오면 이런 또 그 게임 회사 말고 이런 부품 소재 또 만드는 기업들이 또 한번 들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관련 기업들은 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회사들 중에서 뭐가 엄청난 수혜주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네. 8월 3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테마 중에서는 뭐가 더 그래도 시장 안에서 핫할까요? 저는 당연히 고체 연료? 네, 그게 저도 고체 그렇게 연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AR, VR 네. 같은 경우는 아마 정부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컨텐츠 쪽에 좀 더 무게를 싣지 않을까. 특히 이제 공공 관련된 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쪽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되면 핵심은 어떤 부품 관련된 쪽보다 네. 컨텐츠 쪽으로 육성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어제 하지 또 않을까. 콘텐츠 관련주들이 잘 갔던 것 같더라고요. 뭐 네. 덱스터라든지 뭐 쇼박스 이런 종목들이 좀 크게 움직였던데요. 이제 그럴 네.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면서 산업을 키우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8월 3일 날 또 이제 중요한 일단 열대 에젠다라고 하는 쪽이 또 발표가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흐름들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슈들 저희가 먼저 만나봤고요. 오늘도 이제 많은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금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43% 감소한 7조 3,596억 원입니다. 지금 영업이익 적자 전환하면서 3,386억 원의 영업 손실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함과 동시에 이제 컨센서스 하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SK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 사업 모멘텀이 존재는 하는데 하반기에 이제 배터리 부문의 모멘텀이 좀 많이 부각이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네. SK이노베이션은 이제 S51 보여준 실적을 그대로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약간 앞으로 LG화학의 실적을 예고하는 측면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또 유가와 연관되고 있는 정유, 또 석유화학 이와 관련된 부분들과 또 2차 전지 이 두 가지의 흐름들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특히 정유 관련된 쪽의 동향들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별로 안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는 부진하다. 근데 하반기에 개선 가능성이 점쳐지곤 있지만 중요한 건 또 정제 마진이라든가 관련된 또 수요 흐름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SO일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SK이노베이션 자체가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아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화석연료 쪽에 대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입지가 상당히 좀 좁아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아마 SK이노베이션이 앞으로 친환경 관련돼서 뭐 수소 충전소라든가 네. 어떤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좀 획기적인 변화를 이제 주유소에 가게 되면 어떤 충전소도 같이 있는 쪽으로 변화를 좀 바꿔가는 쪽으로 나오는 어떤 드라이브를 거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쪽이 그래도 트렌드에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 대한 혹시 뭐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은 그나마 시장의 또 시각들이 바뀔 수는 있겠는데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는 여전히 적자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국 쪽이나 헝가리 공장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를 반영해서 성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비용에 대한 걱정이 좀 더 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반기에 뭐 내수 관련된 그리고 또 수출 관련된 쪽에 친환경차 관련된 지표들은 상당히 좋죠. 이런 쪽에 대해서 기대감은 높은데 아직까지는 정유 관련된 쪽의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압박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실적이나 그리고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의 동향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종목들의 흐름들로 채워져 있고요. 그런 상황 쪽으로 봤을 때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약 한 14만 원대 즉 단기적인 고점이죠. 이 부분을 안착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야 이 중기 저항을 안착한 뒤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번 실적을 통해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솔직히 뭐 그렇게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실적 전망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기계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58% 감소한 6,506억 원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62% 급감한 187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현대건설기계도 2분기 실적 부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제 중국 시장의 회복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중국 외 시장은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네, 조금 네. 뭐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뭐 굴삭기 데이터들 예전에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네. 정말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중국이란 나라의 뭐 특성 자체가 어쨌든 이제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그 인민들의 어떻게 보면 고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고용이 무너져 버리면 이 나라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뭐 사실 이제 시진핑 주석의 어쨌든 이제 집권의 정당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중국은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실업률이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땅을 파서라도 어쨌든 경기를 부양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굴착기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이제 그 모멘텀들이 작용을 하면서 중국 쪽은 어쨌든 인위적인 부양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쪽 데이터들은 잘 나왔는데 좀 아쉽게도 현대건설 기계는 중국이 주력 시장이 아니에요, 절대. 네. 그 현대건설기계의 주력 시장은 신흥국입니다. 바로 인도를 중심으로 한 그쪽인데 인도는 지금 여력이 없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가 여전히 확산 중이고 또 중국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 한 나라의 어떤 이제 국가 정책으로 그걸 뭐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거를 좀 끈기 있게 끌고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쪽은 좀 코로나 리스크가 좀 완화될 때까지는 좀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뭐 실적은 2분기도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실적 부진이 주가에 반영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뭐 충분히 반영은 됐죠. 그동안 주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리고 이제 선진국 쪽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도 이제 뭐 특히 이제 미국은 이제 부양안 가지고 좀 서로 좀 민주당과 이제 공화당이 서로 좀 약간 아직도 합의의 난항을 걷고 있지만 결국엔 뭐 간극을 좁혀서 합의가 될 것 같고요. 유럽은 이제 구제금융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유럽은 이제 경기 부양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진국 쪽에서의 어떤 부양책이 점점 과시화가 된다라면은 이 굴삭기 업체들 주가에는 좀 나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2분기 실적이 바닥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도 지금 뭐 당장 엄청나게 좋아진다 이거보다도 방향성은 어쨌든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비중 확대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 뭐 컨셉 보셨지만 외국인들이 어쨌든 달러 약세를 이용해서 우리 한국에 어쨌든 베팅을 하기 네.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수출 관련주들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 뭐 진짜요?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네. 오늘 어제 포스코도 되게 강했거든요. 포스코가 사실 좋아서 올라갔다고 생각하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수급적인 환경상 포스코가 움직이면 그 다 아래쪽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석유화학 회사라든가 이런 또 굴삭기, 건설기계 이쪽까지 다 순환해서 한번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현대건설기계 지금은 좀 비중 확대 의견 드리고 싶고 실적이 오히려 오늘 만약에 쇼크하게 나와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2분기 실적 바닥은 시장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부분이고 시장의 변화의 움직임과 함께 오히려 현대건설기계 또 매수 기회로 노릴 만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은 이제 OCI로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2분기 실적 공개가 됩니다. 매출액은 5,016억 원 예상이 되고요. 전년 대비해서 지금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6억 원의 영업 손실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적자 지속이 OCI는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황, 업황 정상화와 더불어 실적에 대한 코멘트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적자는 적자인데 적자 폭이 좀 줄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네. 게다가 이제 3분기도 적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4분기 정도 가야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와 함께 지금 OCI는 좀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하죠. 중국발 공급 과잉과 함께 주력인지 군산 공장이 폴리실리콘 태양광 관련된 쪽을 생산을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으로 선회를 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공장만 가동을 해서 지금 실적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기대감이 낮은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변화의 흐름들이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 이제 각종 친환경 정책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관련된 쪽에 또 하나 주력인 태양광도 어떤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들이 반응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중국 쪽에서의 공급 과잉의 얘기가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좀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래도 관련된 쪽의 태양광 쪽은 그나마 이제 한화솔루션이 조금 더 어떤 주가의 흐름들이나 실적에 대한 변화를 봤을 땐 가장 탑픽이 돼야 되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 또 하나 태양광보다는 개인적으로 풍력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 나오고 있는 풍력 관련주들의 동향들 계속 지켜보시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벌써 2019년도부터 수주와 함께 산업이 변하고 있었던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풍력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까지 오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미리 어떤 부분을 챙겨봐야 할지 두 분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장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네. 최근에 조금씩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그래도 좀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는 게 ITM 반도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잘 아시는 2차 전지 보호회로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주가가 약간 무거워지는 모습들 쪽에서 변화가 이어지는데 특히 지금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을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 기간 조정의 패턴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제 무선 이어폰 쪽에 즉 보호회로와 관련된 패키지가 반도체가 같이 묶여져 있는 패키지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강점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선 이어폰 시장에 성장하면서 나오고 있는 쪽에 가장 큰 수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좀 더 확대돼서 이 전기차용이나 그리고 또 ESS용 이쪽으로 어느 정도 배터리 팩에 대해서 확장성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아마 어떤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이 많이 성장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즉 2021년도 이후가 또 성장폭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난 어떤 7월 초에 보여줬던 어떤 직전 저점대를 깨지 않고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동향들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약 한 6만 7천 원대가 단기적인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인 눌림 목적에서는 계속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면서 1차로는 직전 고점대인 7만 5천 원대가 목표가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손절가는 또 어떤 저점대가 다시 깨지는 5만 9천 원대로 바라보시되 약간 이번
실적 발표 때 좀 출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도 상당히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75,000원, 손절 가격 59,000원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펠리주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